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품질학교 본정회계 학과장 이규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주주의 실행하는 그 훈련을 실제로 하겠는데요. 베스트 프랙티스 아파트 동대표회는 어떻게 회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의 발전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부터 이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의를 주재하는 입주자 대표 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그리고 방청 입주민, 이 네 파트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아파트 회의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리소장이 먼저 하는 일은 통상 업무 보고를 먼저 시작하는데 왜 그거 하게 되죠? 예, 먼저 관리소장이라고 하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아파트의 현장을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제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정말 관리소장님들이 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그 해야 될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고, 이때 업무 보고 정확하게 숙지된 내용을 업무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보고는 중요한 거죠. 그럼 회장님은요? 회의를 회장님은 기본적으로 회장님은 회의를 주재하는 회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시 및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보면 제26조 회의 개최, 27조 회의 방청, 28조 회의 소집 절차, 29조 안건 제한, 30조 의결사항, 31조 의결 방법, 32조 공사 용역, 34조 재심의, 35조 회의록, 이렇게 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약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 다 모르고 그냥 방망이만 두들기면 되는데 우리는 할 때. 그래서 이제 회장님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건 제가 서울시나 다른 데서 여러 곳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동대표 회장이나 동대표가 나올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동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교육을 꼭 법정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만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방청하고 회의를 소집 절차를 하고 제한 기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그에 맞는 그런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그럼 소장님하고 회장님이 했으면은 다른 어떠한 노하우가 또 있는 거죠? 예, 다른 동대표들도 정말 중요한 건데요. 동대표들은 기존의 회의 자료를 최소한 5일 전에 받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날에 받아요? 예, 하루 전날에 받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최소한 5일 전에 정도는 받아서 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의 때 정확하게 회의에 나와서 회의에 대한 올바른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대표들이 미리 사전에 전달된 회의 자료를 충분히 인지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청 입주민도 또 똑같습니다. 방청 입주민도 방청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방청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그거 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면 방청에 대한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 준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회의를 꼭 시작할 때 그 동대표 회장님이 나중에 끝날 때 보면 그 의사봉 타봉 해가지고 네. 3번을 이렇게 때리던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모든 법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는 원래는 의사봉이 충분히 그걸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모든 단체의 회의에서 그걸 좀 따르는 거죠. 그 형식도 그러니까 이렇게 3탈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동안 해보시면서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그 동대표회에서 보면은 싸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고성과 고함과 그다음에 심지어는 욕설도 난무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떻게 많이 지금 없어졌죠? 그동안은 예, 많이는 없어졌죠. 모든 동대표들이 그래도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보다는 훨씬 좀 더 높아졌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소장님이 업무를 보고할 때나 안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권 상정안건이 상정안건 심의 보면 의결할 때 심의 의결을 할 때 보면 1호에 주로 관리비 부과 명세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전부 다 거의 다가 그렇죠. 예. 거의 다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이제 관리비부가 총괄표라든가 관리비부가 총괄표를 보는 방법 또 이해하는 방법 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득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일반 관리비의 내용 같은 것들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근성으로 이렇게 사실상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기존에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기본 틀이 짜여져 있어서 그렇게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지, 세밀하게 안 봐도 되지만은 그래도 또한 그렇게 그냥 막 지나가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 방법을 조금 좀 공부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수익 부분에 아파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비라든가 관리 외 수익이 있습니다. 그 이자 수익이라든가 광고, 임대 수입, 재활용 수입, 뭐 검침 수입, 승강기 수입 이런 것들 수익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 수익에 대한 내용들도 이것 때문에도 종종 이제 동 대표들끼리 어떤 갈등이 생겨질 수 있는데 사전에 회의 이전에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동 대표 회장이 미리 동 대표를 모아서 한 번 정도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보면 어떤 단지의 경우는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시간 내에 끝내는 그러한 그 동대표 회의도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빨리 끝내는 그 동대표 회의도 있나요? 예, 저도 좀 빨리 끝내는 편인데요. 빨리 끝내는다는 거는 그만큼 사전에 충분히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회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였고 또 회장이 회의를 어떻게 주재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쓸데없는 말을 했을 때는 회장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발언권을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의가 필요 없이 질질 끌려져서 2시간, 3시간 갈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알맞는 시간은 알맞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는 못하지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집중력 있게 일을 해결하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랄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90분하고 100분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이상 되면은 사실 뭐 근무의 시간에서 뭐 연장 수당도 문제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아주 옵티멈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넘어서면 회의가 아니고 논쟁이 되어버립니다. 맞습니다. 논쟁. 아규먼트라든지.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동대표 회장님이라든지 또는 그 아까 준비하는 그 소장들한테 한번 그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걸 좀 줬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느끼는 그 입장은 관리소장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해요. 일반 관리비 뭐 이런 거 전월과 비교해서 차이 나는 거,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 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얻어맞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갖다가 비난이 되고 논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소장님들은 정말 중요한 게 아파트 전체를 통째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 대한 것들 전체를. 즉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독립시설, 부대시설이라든가 기타 아파트에 제반된 것들 모든 것들 상황을 통째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관리 유지 보수도 쉽고 또한 업무 보고 시간, 업무 보고 때 회의할 때 업무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동대표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는데
자기가 그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질문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그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 소장님의 능력이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어떤 호된 질책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일은 되게 이제 빨리 하는데요. 새로운 일들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나 갈등 이런 거는 처음 겪는 거고 예를 들면요. 예, 또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거는 예.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시간이 걸려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참 이거 역시 좋은 질문인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체 활성화, 노인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면 오랫동안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기 때문에 대략 보면 거의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하고 층간소음위원회는 사실상 소장님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율에. 예, 자율. 그래서 층간소음위원회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자율로 하는 것 그리고 그 행정적인 지도는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가 있고요. 공동체 활성화 역시도 주민자치라고 보면 됩니다. 주민 스스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지원은 하되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고 즉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만 파악만 하고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되는 길을 갖다 저술하시면서 네.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기본적으로 입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잘 되어자면 모든 입주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아파트 내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관리규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들에게 우리 입주민들이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좀 칭찬 좀 해주고 못하는 거는 꾸짖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주민들 중에서는 잘할 때에 박수 치는 것보다 못했을 때 이렇게 좀 뭐랄까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데 그 역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 호된 질책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입주민이 정말 관리 규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고 오해로서 그거를 해주는 그 질타를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덕담해 주시고 끝내주세요. 예,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되는 길 이 책과 함께 우리 아파트 관리 품질 학교가 저는 우리 공동주택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됩니다. 특별히 우리 강영만 회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강영만 회장님 같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동주택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